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소통협치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허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달 착오로 오전에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 2021년 주 사업 성과와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중점 사업 2건, 신규 사업 1건, 계속 사업 8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소통협치 담당관 중점 사업인 적극적 언론 보도 및 시정 브리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3개의 안성시 출입 언론 매체를 토대로 시정 정책 이슈 및 현안 사항을 시적절하게 전달해 시민의 이해 증진 및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는 기획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이슈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중점 사업인 이해통장 반장 복리 증진 및 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통장 반장 임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사항으로 거주기간 제한 예외 사항, 선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안성시 이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통장 반장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통장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통장 반장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성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안성시 미디어 센터 개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디어 센터는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청소년 미디어 캠프 등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센터는 안성맞춤 아트홀 주민 편의동 2층에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스튜디오, 미디어 교육실, 편집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6월에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소식지 접근성 강화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온라인 매거진을 새롭게 구축하여 SNS 상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식지와 관련된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도 정보 교류를 통하여 학교 신문에 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 게재하는 등 시정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SNS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역점 사업, 관광, 축제, 행사,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며 작년 대비 10에서 15%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트리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알기 쉬운 콘텐츠 제작, 이벤트 추진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스북을 통한 생활형 정보 제공, 젊은 층을 겨냥한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안성의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관광, 문화, 복지 등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형식을 적용한 SNS를 운영해 올해의 SNS 대상에도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4년마다 제작하는 시정 홍보 영상물을 6월에 제작하고 10월 바우더기 축제 등 지역의 대표 행사를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사업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입니다.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구성하기 위하여 현재 대덕면, 양서면 두 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월, 5월 중으로 시범지역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6월 중 주민자치위원을 추천 및 위촉하여 7월이나 9월 중에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사업인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소통의 길목 운영입니다. 소통의 길목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 해소가 아닌 안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서 정책 의견 제안 시 의견에 공감하는 찬성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시장과 부서가 답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책 제안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공도와 대덕, 일죽 등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현황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행복마을 관리소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2회 안성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및 지역 특색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계속사업인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4개 영역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번에 새롭게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개소하여 5개 단체가 독립사무실을 11개 단체가 공유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영역의 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시민활동과 양성, 시민교육,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내 가치원 공간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을 시민 및 시민단체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공유문화 형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공동체 구축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허욱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님. 4페이지 통립안정 복리징정 및 활동지원 강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서가 옮겨와서 이제 여기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요즘은 어떠신가요? 전에는 막 화가 나셔갖고 막 그러셨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만은 좀 없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많이 네. 옛날보다는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장님들이랑 잠깐 이제 담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의원님은 이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뭐 마을에 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면에 얘기해서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달상을 할 때 전달해 주는 게 주 역할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웃자고 한 얘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 속에는 아마 그런 힘든 고충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을에 개가 집을 나가면 개를 찾으러 다니셔야 된대요. 그걸 전화가 온다는 개 찾아달라고. 그 정도로 아마 마을에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만큼의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답은 내가 볼 때는 담당관이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알아보셔갖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좀 덜 힘들어하는 방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이게 지금 몇 년 되고 있는 거예요? 한 3년 된 건가요? 사업이? 올해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3년째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글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좀 돋보이는 그런 거는 아직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 5개 면인가 거기 읍면에서 찾아서 열심히 거기에 맞는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맞는 거를 찾아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사업이 아직까지는 뭐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들끼리의 10명의 소통이에요. 소통.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정해요. 한 집에서 형제 자매도 한 뱃속에 놔도 맨날 싸우고 뒤집어고 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이거를 잘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기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면에서도 그냥 일하세요 하고 툭 던져놓고 뭐 하세요 하고 전화로 연락하고 그게 다인 거지, 그거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소통에서 담당해서 일을 사업하는 일이니 여기에서 중간 다리 역할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뭐 그런 것처럼 관심을 좀 많이 가셔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관여?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분들끼리 계속 파벌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역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좀 관리 좀 해줬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좀 계속적으로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우리 안성시 소식지죠? 네, 소식지 발행 부수가 전년도에 늘어났던가요? 소식지. 네. 배보 부수가 지금 이거 35,000보가 이게 몇 년도부터 35,000보였죠? 소통팀장 이인보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35,000부는 저희가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35,000부 변동 없이. 변동이 없었어요? 네네. 중간에 저는 좀 늘린 걸로 기억을 돼서. 우편물이나 이제 직배송이나 이제 그런 변동은 있어도요. 전체 부수에 대해서는 늘리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온라인 매거진 지금 제작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온라인 매거진은 그 이북식으로 해서 이북 이렇게 네네. 전자북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편리합니다 좀. 네, 네, 네. 저는 사실 저기 온라인 통해서 지금 소식지를 검색하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가능하면 그 전체적으로 온라인 소식지의 무게 중심을 두는 좀 방향으로 앞으로는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고령인들 이 온라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매체 같은 경우에 이 여튼 그 오프라인으로 여튼 이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더 이렇게 편하고 뭐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튼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온라인 소식지 부분을 중심으로 가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여튼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부수 자체는 좀 축소해 나가시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어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SNS가 많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 SNS를 좀 계속 저희가 좀 홍보를 확대해 나가려는 지금 추세고요. 네. 준비도 그렇게 하고 많이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노령층이나 중장년층 쪽으로다 저희가 타겟을 정해서 우편물 발송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사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익숙하고 뭐 하시기 때문에 예, 뭐 그것에 대한 뭐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여튼 그럼에도 여튼 전체적인 그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의 여튼 그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뭐 끊임없이 여튼 뭐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지금 그 오프라인 쪽에서의 부수나 뭐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여튼 계산을 하셔가지고 네. 예. 실질적으로 좀 온라인 중심으로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잘 준비됩니까? 주민자치회가 그 당초에 전 연초부터 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대통령 선거하고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그 해당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지자체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준비를 지금 그 절차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튼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했는데 여튼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두 곳 먼저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튼 지역에서 이 모범 모델로 이렇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주민 역량이 어떠한가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뭐 여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여러분들의 그 행정 능력이 또 어떻게 뒷받침되느냐도 여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한 여튼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튼 이제 이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조금 더 염려스러운 게 뭐 좀 적지 않아 좀 있어요. 이게 여튼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튼 자치 역량을 강화하면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실험 모델로서의 그 모범을 세워 나가기 위한 우리 안성시의 실질적인 그 지도 능력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민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이 잘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뭐 주민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역량 자체가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발적으로 여튼 나서게끔 하면서 여튼 이제 지도 역량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여튼 모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여러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튼 주민자치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지금 성숙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조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그 지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 한순간에 뭐 한두 번 교육해갖고 부쩍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사실 그 의미를 갖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여튼 뭐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뭐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의 갈등의 여지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가 사전에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여튼 나타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예측 범위 있는 여튼 문제점들을 사전에 여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책 플랫폼인데요. 이거 현재 운영이 지금 뭐 한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운영한 지는 한 2달 정도. 그래서 실제 여튼 제안이 이루어져서 실과소에 그 여튼 통보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네, 소소한 거는 좀 여러 건이 있고요. 예를 들면 100건 넘은 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를 들면 저 한경대 그 옆에 그 육교나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그 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이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해당 부서에 그 교통정책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저희가 좀 검토 의견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한경대 앞에 육교요? 그 한경대학교 연문 그 어디 지금 문방구 쪽인데. 쪽문? 네, 쪽문이요. 아니에요? 왜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저기 정확한 위치는 한경대 정문 앞에 횡단보도와 네, 네. 운암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사이, 그 사이에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나 육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제안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정문 앞에서 저쪽까지 저기 뭐라고 하는 거 구간이 예. 좀 길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또 거기에 또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고 하니까 중간 지점 정도의 뭐 도로 시설 정도에 대한 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가 보죠? 네, 그 제안서의 이제 개략적인 위치는 그 거의 코아문구 그 근방 어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네. 예. 아, 그렇군요. 여튼 이 정책 플랫폼 운영은 좀 시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튼 시민들이 그 일상생활에 불편한 뭐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여튼 그 일정 수 이상의 여튼 시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시가 여튼 정책적 고민으로 여튼 이렇게 연결해서 뭐 그
진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이것도 좀 적극할 수 있는 방법, 여튼 실행에 가시면서 좀 여러 갈래로 좀 고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인데요. 이게 지금 일중만 지금 공유 주방이 마련된 건가요? 네, 일쪽에 예. 여기서 뭐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돼갖고 거기서는 주로 이제 단체에서 네. 좀 활용하자는 의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각종 행사 때 또 이웃 돕기 뭐 이런 거 할 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합동으로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뭐 부녀회나 뭐 이런 데서 그 반찬 나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 좀 그 장소를 활용하는 거로다 저희가 주방을 좀 시설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각- 여튼 예. 여튼 이 사업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해 마을 단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여튼 저는 이 목적 달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자치 역량이라고 해봤자 뭐 거대한 게 사실상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을에 대한 여튼 계획에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그것을 여튼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여튼 환경 개선이나 뭐 이러한 부분에 또 그 주인으로서 참여해갖고 시도해보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다양성이 내부 자발적인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 마을을 어떻게, 여튼, 그 삶의 거점을 어떻게 여튼 이제 개선시킬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튼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을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한 자락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실천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뭐 이런 과정일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뭔가의 성과나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아직 그 초창기다 보니까 네. 전 그 중심이 조금 이렇게 집약되지 않고 특색이 이렇게 딱 변별력이 좀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조금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각 읍면별로다가 조금 변별력은 조금씩 차별화는 좀 두고 있는데 네.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정착되려면은 좀 더 시간이 좀 흐르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각 읍면별로도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이 돼서 각 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을 할 때 구심점 역할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을 단위 자치 역량을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방법을 찾고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사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필요할 텐데 각 해공마을 관리소별로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함께 고민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지금 한 1년여 지금 운영된 건가요? 네, 1년 돼갑니다. 예, 여튼 뭐 최근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개소식 뭐 이런 거 했죠. 지금 네. 현재 그 공익활동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지금 인력 배치는 어떻게 지금 하신 건가요? 인력 배치는 통합지원단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별도로 예, 계약직, 채용해서 예, 계약직 한 명 채용을 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예. 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정홍길 단장입니다.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무국에서 네. 사무국장이 센터장 역할을 겸임을 하고 있고요. 기 채용한 공익활동 공동체 지원 활동가 중에 한 명이 격일로 거기 가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확인이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조금 전 간단히 질문 좀 해주셔. 아,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예. 예, 또 통합활동 우리 지원단이 처음에 의미 있게 의욕적으로 지금 출범을 해서 지금 한 1년여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제 도농교류 쪽이나 뭐 사회적 경제 쪽이나 여튼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여튼 이제 활동 자체가 활동이나 역할이 이미 이제 규정이 나름대로 되어진 거여서 나름대로 활동 영역에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농 쪽이나 그 재생 쪽이나 사회적 경제 쪽이나 뭐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의 그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이 다리로서의 그 역할 자체가 구체적으로 잘 검증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래서 좀 일단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통합지원단의 중간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단위하고 결합해갖고 어떻게 여튼 가져갈 것인가 부분은 그것대로 또 나름대로 그 독립적인 그 영역에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아직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좀 실질적으로 좀 성과를 내기 위한 내부의 운영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관계 어떤 집행단위하고 좀 소통하셔서 좀 해결점을 같이 좀 모색해 가는 방법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우리 유원영 부의장님. 네, 유원영 부의장입니다. 우리 호국 담당관님, 담당관실 고생 많다고 일단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뭘 이렇게 건의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시정도 많이 되고 개선도 많이 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뭐 제가 많이 건의드리거나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짧은 거 하나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다 개선이 잘 안 되고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안장, 복리증진 및 활동지원 강화 중에서요.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이 통장님 뭐 고생하신 건 일일이 열걸 안 하셔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뭐 공로패 20년 이상 재직이 있어요. 물론 뭐 저도 무슨 뜻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알겠지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20년이면 의원으로 따지면 5선을 해야 됩니다. 5선. 그리고 이제 동네도 어느 동네는 서로 하려고 싸우는 동네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장을 짧게 해봤지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남자분들은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13년, 6년, 4년, 뭐 거의 다 해보셨어요. 근데 그걸 어느 동네 보면 또 꼭 싸워요. 그것도 친구들끼리도 싸우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분들 보면 이장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시는 말씀. 아우,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거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남자분들이 아니라서 여성 이장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어느 동네는 일부 한 세력이 계속 이장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주민자치 같은 게 생기니까 또 이제 글로 나가시면서 대립이 되고 물론 이제 어차피 주민자치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20년 장기 재직을 축하해드리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는 뜻은 알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장기 집권으로. 그 하나의 새로운 또
권력으로도 이해하는 분들이 많고 이 통장을 그러면 옛 어른들도 뭐 건불 10년이다 환무 11홍이다 해서 뭐 권력의 무상함도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서 권력을 장기 집권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하셔서 차라리 단기간에 그냥 임했을 때 2년이고 4년 때 잘하신 분 위주의 표창이 더 낫지 않나. 20년이면 60에 하시는 분이 80까지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좀 이것들은 주민 참여 민주적인 거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까 뭐 적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걸 또 이렇게 또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좀 염려가 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2년이든 4년이든 그때 잘하시는 분을 위주로 표창이 낫지 이 장기 재직 더군다나 20년이라면 강산이 2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거는 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그 20년 미만 되신 분들은 주로 표창패로다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20년이 넘으신 분은 그 공로패로다 이렇게 구분을 좀 했었던 사안인데 저희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뭐 저도 기본 취지는 아는데 혹시 이게 또 네네. 폐단이 생길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욱 소통협치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